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날 모든 게 달라졌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연이고 22살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조용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공무원이셨고 저와 동생 둘만 있었죠.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서울에 있는 큰 회사로 발령을 받으시면서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모님은 함께 서울로 떠나셨고 저와 동생은 안동에 남겨졌죠. 그때부터 우리 둘만의 독립생활이 시작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떠나신 후 처음엔 걱정도 많았어요. 특히 부모님은 저희가 너무 어리다고 느껴서 친척 집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저와 동생은 우리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거든요. 친구도 많지 않고 안동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부모님도 저희 결정을 존중하셨고 서울로 가시면서 일정 금액을 보내주시면서 저희를 지켜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생과 함께라서 든든했어요. 처음에는 동생과 함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을 깨끗이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과 달리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고 담배도 피우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기도 했죠. 저는 그런 동생을 말리려 했지만 동생은 저를 무시하는 듯 했어요. 오히려 저와 동생은 서로 멀어지는 것 같았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그 와중에 저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스마트폰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죠. 어느 날 동생 방에 몰래 들어갔는데 동생이 이상한 영상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생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같이 보자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같이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생과 내가 함께 이상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고 동생은 내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 경계가 점점 무너져 갔다. 안동에서 조용한 하루하루가 흐르는 동안 동생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점 깊어졌다. 어느 저녁, 집안은 완전히 조용했고 부모님은 서울에서 바쁘게 일하고 계셨다. 나는 동생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갔다. 동생은 내가 보고 있던 영상 속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했고 나는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이 주는 이상한 쾌감에 빠져들었다. 우리 둘 다 서로에게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표현하지 않았고 그저 그 시간이 계속되길 바랐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공유한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우리 관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종종 동생의 눈을 바라보며 그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단순한 남매 관계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거의 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로 인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부모님이 없는 이 집에서 우리만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도 느꼈다. 동생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외롭지 않았고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서울에 계신 부모님과 연락이 닿을 때마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무거워졌다. 부모님은 우리 둘이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믿으셨고 정기적으로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주셨다. 하지만 동생과 내 사이에 생긴 변화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다. 안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점점 늘어갔고 그 속에서 나는 점차 현실과 괴리되는 감정을 느꼈다. 동생은 예전과 달리 더는 숨기지 않고 내게 다가왔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지연아, 우리 이대로 계속 있어도 괜찮을까?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고 있었지만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다. 동생과 나는 학교나 친구들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우리 세계는 점점 이 작은 아파트에 갇혀가는 것 같았다. 나는 대학 입시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동생은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점점 더 방황했다. 부모님의 빈자리가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고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았다. 어느 늦은 밤, 나는 동생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안동의 고요한 밤 풍경이 펼쳐졌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동생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아무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지내자. 나는 그 말에 무언가 끌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비밀스러운 관계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다. 부모님이 갑자기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사이에 이 모든 일이 들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에 매일 밤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과 함께하는 순간만은 그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내 마음은 동생에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이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감정을 멈출 수 없었고 그럴수록 우리 사이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둘 다 변해가고 있었고 나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내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왔고 그 중심에 동생과 나 둘만의 비밀이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 불확실함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큰 충격이 곧 다가오리라는 사실을. 그날 저녁, 안동의 작은 아파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부모님은 서울에서 바쁘게 지내시고 우리는 둘만 남아 있었다. 동생과 나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동생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뜨겁고 떨리는 손길이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 둘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혼란스러워서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그날 밤, 동생은 내가 본 영상 속 장면들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순간이 주는 이상한 쾌감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남매라는 사실을 잠시 잊은 채 서로를 탐닉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집안은 조용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 감정은 순간의 열정에 묻혀버렸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현실이 다시 나를 덮쳤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었다. 동생과 나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묘한 긴장감이 집안을 감쌌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피해 다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 후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비밀스럽게 만나고 그날 밤의 기억을 반복했다. 점점 더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우리 사이의 금기는 완전히 무너졌다.
부모님이 없는 집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생과 함께 있을 때면 그 모든 걱정이 사라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경계는 점점 희미해졌다. 그러던 중 동생이 갑자기 말했다. 우리 이 비밀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자.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동생과의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커져갔지만 그 감정도 점점 무뎌졌다. 나는 이제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부모님이나 세상에 드러날까 하는 걱정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 숨겨진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로 인해 일상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 안동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우리만의 은밀한 세계가 되었고 서로에 대한 욕망과 혼란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고 그 경계를 넘나드는 행동을 반복했다. 어느 늦은 밤, 동생이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지연아, 우리 이 비밀이 너무 무겁지 않아? 하지만 나도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고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놓을 수 없었다. 우리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동생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나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에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감정과 쾌락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동시에 죄책감을 더했다. 그 시절 나는 대학 입시 준비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공부 대신 동생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빠져 지냈다. 부모님은 가끔 집에 돌아오셨지만 우리는 언제나 정상적인 모습을 가장했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비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동생이 내게 말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이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밤마다 서로를 찾아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우리 집 앞에서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안동에서 우리 가족을 아는 사람이었고 나와 동생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다. 이 비밀이 드러날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동생에게 조심하자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 무서워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우리 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이 비밀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도 아니면 기적처럼 구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알았다. 우리 둘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끝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순간, 나는 깊은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우리 사이의 비밀 관계가 이토록 빠르게 위험에 노출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낯선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던 그 장면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서려 있었고 나는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졌다. 동생과 나는 그날 밤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부모님께 이 상황을 말할 수도 없었고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우리는 둘만의 비밀에 갇혀 있었고 그 비밀이 우리를 점점 더 옥죄어왔다. 나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고민했다. 이대로 계속 숨기면 우리 둘 다 망가질 거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면 모든 게 끝장날지도 몰라에 생각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졌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다. 동생과 나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다. 그동안 부모님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오셨고 그때마다 우리는 평범한 남매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혹시 우리 사이에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조심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동생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었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동생이 아니었다. 그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타까움과 무력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가 나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내 자신을 탓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거야? 내가 동생을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놓을 수 없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그때 동생이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지연아,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해. 그의 말은 마치 우리 둘 사이에 놓인 폭풍의 전조 같았다. 나는 그 순간 앞으로 닥칠 일들이 어떤 모습일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우리 사이에 생긴 이 금지된 비밀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나는 그것이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그리고 우리가 그 끝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나는 갈팡질팡하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단 하나 확실한 건 둘이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뜻밖의 진실과 마주했다. 동생과 나 사이에 쌓였던 비밀이 흔들리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던 순간 집 앞에 서 있던 낯선 이가 사실은 우리 이웃이자 부모님의 오랜 친구인 김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우연히 우리 집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우리를 걱정하러 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곧 공포가 밀려왔다. 김 선생님은 우리를 걱정하면서도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나와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가 우리 사이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음을 직감한 듯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은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다. 부모님이 없는 동안 우리를 돌봐주고 싶다는 뜻이었다. 나는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에게 모든 것을 숨긴 채 그저 평범한 남매인 척 행동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우리를 주의 깊게 관찰했고 가끔씩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가끔은 솔직함이 가장 큰 용기란다. 그의 말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가 우리 비밀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그날 밤, 동생과 나는 다시 한번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가 이대로 계속 숨기기만 하면 결국 모든 게 터질 거야. 동생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김 선생님이 집을 나서면서 우리에게 말했다. 내일 다시 올게. 그때는 너희가 나에게 솔직해지길 바란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불안이 뒤섞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김 선생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도 있었다. 그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파멸로 치달을까?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깊은 밤을 지새웠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험에 들어섰다는 것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김 선생님이 다시 우리 집을 찾은 그날, 나는 심장이 터질 듯 긴장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압박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동생아, 이제 숨기는 것은 무의미하다. 솔직해져야 할 때가 왔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동생은 예상과 달리 침착했다. 오히려 그는 김 선생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감추려 했던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동생도 우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김 선생님은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가 단순한 이웃이나 부모님의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깊은 비밀이 서려 있었고 나는 그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김 선생님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그의 말은 마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듯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불안이 가득했다. 동생과 나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려 노력했고 비밀을 공유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짐을 덜어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를 계속 따라다녔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나는 대학에서 만난 한 남자, 태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훈은 내게 다가왔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나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였고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생과 나 사이의 비밀은 태훈과의 관계를 점점 어렵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비밀을 계속 감추면서 태훈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까? 마음속에서는 갈등과 두려움이 뒤섞였고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 순간 동생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지연아, 우리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해.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가 무슨 뜻인지 알았고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도망칠 수 없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자 동생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 마치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했다. 안동의 조용한 아파트가 우리 감정과 비밀로 뒤덮여 숨 쉴 틈도 없었다. 동생과 나는 서로에게 완전히 기대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세계에 갇혀버렸다. 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태훈과의 관계도 복잡해졌다. 나는 그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지만 내 속에 감춰진 어두운 비밀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동생과의 금지된 관계가 밝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동생과 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끈으로 묶여 있었다.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내게 말했다. 지연아, 우리 이대로는 안 돼. 이 비밀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다. 우리 둘 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우리는 집안에서 격렬한 다툼을 벌였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미움,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들이 폭발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나는 소리쳤고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해.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우리가 만든 이 비밀이 우리를 얼마나 깊은 절망으로 이끌었는지 깨달았다. 그 후로 우리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을 느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던 중 태훈이 다시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나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나는 그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생과의 비밀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태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하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는 나를 이해해 줄까? 아니면 떠나버릴까? 나는 그날 밤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우리 삶에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폭발 직전이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 동생과 나 그리고 태훈 사이에 얽힌 복잡한 감정은 마치 끝없이 꼬여버린 실타래 같았다. 내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다. 이 비밀을 품은 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태훈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나를 받아줄지 아니면 멀어질지 두려웠지만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집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며 부모님이 예상치 못하게 돌아오셨다. 그들의 눈빛은 평소와 달라 보였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부모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우리 둘을 불렀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우리를 둘러싼 비밀이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끝내야 할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다. 우리 가족,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다시 세우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그 싸움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동생과 나는 부모님의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모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 끝은 분명 새로운 시작의 문이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 가족의 운명과 비밀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비밀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갈 것이다.